바텐더의 알바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를 거쳐서 가맹 점주를 거쳐서 본사 직원을 거쳐서 이제는 여기 대표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응 B&F 대표를 맡고 있는 서민종입니다. 수제 맥주 브랜드 크래프트한스를 운영하고 있고, 공덕 쪽에 해산물 브랜드 해물기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오픈한 수산촌도 함께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크래프트한스는 25개 지점이 있고요. 수산촌도 프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용돈벌이로 웨스턴 바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텐더 일들이 너무 재미있었고, 사장님이 또 좋게 보셔가지고 20살 나이에 매니저를 하게 되고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제가 좋아하는 창업도 하게 된 첫 사업으로 이수 크래프트한스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크래프트한스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순 가맹 점주였습니다. 하루하루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도도 많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력을 인정받게 돼서 이음이라는 브랜드의 교육팀장으로 스카우트 되게 된 거죠. 네, 그때부터 이 브랜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크래프트한스도 많이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우리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후임자를 찾을 생각이 있다 말씀하신 거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바텐더의 알바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를 거쳐서 가맹 점주를 거쳐서 본사 직원을 거쳐서 이제는 여기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음이라는 브랜드는 저의 인생이 담긴 그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대표가 되고 나니까 제 브랜드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브랜드를 어느 거를 만들지 고민하던 중에 수산물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죠.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근데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할까? 우여곡절 끝에 해물기아를 먼저 창업을 하게 됩니다. 해물기아는 2023년 10월에 오픈을 한 금덕동에 오픈을 한 매장이고요. 수산물과 한식을 겸업한 해산물 포차입니다. 지금 단독 건물 한옥 형태의 매장인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는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주 고객들은 20대 때부터 50대 때까지 다양하게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고 1년 연매출은 1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장 하나에서요? 많이 팔죠. 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수산초는 쉽게 말해 해산물 포차의 프랜차이즈 버전입니다. 가맹화 가능한 구조로 브랜딩하게 된 겁니다. 일반 포차보다는 메뉴에 대한 퀄리티도 높이고 고급 횟집에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서 좀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원팩 시스템이 뭐냐면은 네. 활어를 다루다 보면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려면 인건비들이 너무 과하게 지출이 되고 직원들에게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필렛을 다 떠서 진공 포장해가지고 납품을 하겠죠. 그러면은 칼잡이가 없어도 직원들이 초보자도 쉽게 회를 썰 수 있는 그런 원팩 시스템. 그래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크래프트한스의 경우에는 크래프트한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수제 맥주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맥주들의 품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수제 맥주가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신선함이나 맛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트한스는 수십 곳의 브루어리를 다니면서 맛을 직접 테스트했고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프랜차이즈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작정 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말리고 싶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는 해주지만은 결국에는 재해석하고 풀어가야 되는 거는 가맹 점주님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안 들어가는 선에서 브랜드를 좀 접해보고 아르바이트도 조금 해보고 잘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경험을 쌓고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탄탄히 올라가야 리스크도 줄어들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을 하고 숙지하고 이해를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경험을 쌓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아무리 프랜차이즈가 인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매출이 다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잘 되는 매장들은 조명이라든지 음악 선곡이라든지 테이블 상태, 메뉴, 청결, 서비스까지도 같은 레시피에 같은 인테리어를 해줘도 매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매장들이 더 매출이 높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가고.
결국엔 만족도인 것 같아요. 한 번 오신 손님이 재방문을 하느냐. 결국에는 최고의 서비스는 전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 기억하고 관심 갖는 게 최고의 서비스인 것 같아요. 모든 손님을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 흑맥주를 드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상품도 있는데 추천해드리는 경우도 좀 있고 귤도 주고 요즘 프랜차이즈가 난리잖아요. 창업을 앞두고 있는 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피해야 되는 프랜차이즈의 어떤 특성이나 손님 입장으로 가봤을 때 항상 북적북적거리고 많다고 해서 순이익까지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원가 코스트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리담회로 판매를 하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외관만 봤을 때 저기는 손님들이 많으니 장사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 막상 차렸을 때 낮은 코스트 때문에 정말 많이 팔아야 남을 수 있는 구조, 이거는 좀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어느 지점을 가도 부산에 가든 서울에 가든 그 브랜드를 가면은 동일한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브랜딩의 핵심인 거잖아요.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팁과 노하우 좀 있을까요? 컨셉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컨셉이 예를 들어가지고 베트남 음식점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마치 진짜로 베트남인 것처럼 분위기든 음악이든 사람 옷이든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여기 한국인데 매장 속에 들어갔을 때 베트남인 것처럼. 음식만 맛보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사는 거? 단순 음식점이 아니라 브랜드로서의 프랜차이즈가 약간 좀 경험을 파는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되게 좋은 좀 말씀인 것 같아요. 경험을 사는 곳, 시각적인 거나 청각적인 거나 미각적인 거를 다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건강을 유지하는지 공유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20살 때, 17살 때나 20살 때부터는 손님들의 말에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반말을 한다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기분이 안 좋았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이제 선배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너는 너가 아니다. 매장에 일을 할 때도 나는 내가 아니다. 나라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여기서는 매장의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뭐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을 하고 손님이 계산을 할 때 지폐를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서 주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생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0년 이상 된 프랜차이즈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유행 따라서 가기 이전에 브랜드들을 많이 검색해서 탄탄한 브랜드인지 이렇게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될 수 있을 겁니다.